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부 최고 실세를 보란 듯이 드론 공격으로 제거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3%나 급등했고 일각에서 이러다 중동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부연 설명 듣기 위해서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지향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금요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진짜 영화처럼 드론이 솔레이마니가 타고 있던 차량을 공격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 이 이란의 최고 핵심 군 조직인 이란 혁명 수비대 네. 내의 또 최대 정예 부대인 고두스 부대의 이 사령관인 솔레이마니와 네. 다른 장군 4명과 네. 또 이라크 내의 친이란 민병대 PMF의 사령관 또 1명과 그래서 거의 10명이 그 자리에서 폭사를 했죠. 그 장소가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 테헤란이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왜 이라크입니까? 이라크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군도 있고 이라크 사람들도 있고 이란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이렇습니까? 그렇죠. 네. 혹시 최근에 한 2달 됐는데 네. 이라크 내에서 반이란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반이란 시위의 타겟이 지금 폭사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시민들은 네. 이란도 싫고 미국도 싫고 그냥 네. 우리는 이라크 민족주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던 차에 이제 반이란 시위대가 너무 거세지니까 네. 이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또 반미 친이란 시위대들이 주 바그다드 이란 대사관을 공격을 했죠. 거기는 저 시아파 순위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라크 안에서도 또 그쪽 사람들이 그 민족 사람들이 또 시위하고 그랬겠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솔레이마니 장례식이 치러졌고요. 네, 이란은 이른바 피해 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란 남부 성지 아흐와즈를 연결하는 다리가 이게 다 조문 행렬입니다. 솔레이마니의 시신이 도착했고요. 미국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سردار یک نفر نبود یک کشور اینا یک نفر نکشتن یک کشور کشتن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직접 유족을 찾아 보복을 약속했고요. میگیرن همه انتقام میگیرن شما نگران نباشید.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متوقف و بسته نخواهد شد ولی انتقام سختی در انتظار جنایتکارانی است که دست پلید خود را به خون او و دیگر شهدای حادثه دیشب آلودند. 시아파 성지에 내걸린 붉은 깃발 이게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거랍니다. 네. 실제 이라크 바그다드 북쪽 미군이 주동하는 공군 기지에 이틀 전에 벌써 로켓 3발이 떨어졌고요. 비슷한 시각 바그다드 미 대사관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서도 박격 포탄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란 의회는 미국 성토 대회장으로 바뀌었고요. 네. 여기까지 볼까요? 네. 네.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네. 혁명 수비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거기에 수장입니까? 그러니까 솔레이마니가? 사실 혁명 수비대의 최고 실세이긴 하는데 네. 수장은 아닙니다. 수장은 아니고. 예, 네. 혁명 수비대 내에 최고 정예 부대 쿠두스 부대 이란어로 고두스라고 하는데 그 고두스 정예 부대의 최고 수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이름을 들어볼 정도니까 하여튼 이란 내에서 매우 유명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수장이었던 건 틀림없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인데 네. 하메네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세였습니다. 네. 하메네이는 이제 재정이 그러니까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다 행사하는 게 하메네이. 맞습니다. 네.
죽은 솔레이마니의 음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به شما میگویم آقای ترامپ قمارباز بدان در آنجایی که فکر نمی‌کنی ما در نزدیک شما هستیم. 바그다드 공항에서 MQ-9, MQ-9라는 드론으로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무인 정찰 공격기라고 하죠. 네. 굉장히 하늘의 뭐 암살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네. 일단 인공위성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작전 통제부에 이제 이 정보를 전달하면 드론으로 원격 조정해서 미국에서 조정해서 현지에서 타격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뭐 그 치밀하고 조용하고 치명적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목표를 설정하고 타격하는데 2분 30초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금 피해가 막대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지금 드론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격 타격에 정밀하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암살의 기법으로 많이 네. 쓸 수 있어서 지금 드론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네. 평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봤을까는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배경을 좀 볼게요, 교수님. 서방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핵을 폐기하기로 점진적으로 포기하기로 약속을 맺었고 네. 경제 제재를 풀기로 약속을 했다가 네. 미국이 이걸 깼죠.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깼죠. 트럼프 행정부가. 그 배경이나 뭐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선 캠페인 때부터 제일 선두에 내세운 내용이 그러니까 오바마가 했던 거 다 틀리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란이라는 나라와 어떻게 핵 합의를 맺느냐. 못 믿을 나라다. 예. 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파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재작년 2018년 5월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강도 제재를 그러니까 핵 협의를 파기를 하고 네. 고강도 제재를 실시해서 이란이 원유 수출을 전혀 하지 못하게 네. 만들어서 이란은 그야말로 뭐 민생고 경제 피폐의 벼랑에 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제재 이후에 이란 경제 잠깐 볼까요? 네. 원유 수출이 뭐 많을 때에 비해서 5분의 1로 줄었으니까 저 나라 뭐 기름 팔아야 하는 나라인데 네네. 리아라 가치는 뭐 폭락했고요. 네. 뭐 수입 물가가 많을 테니까 대부분 수입에서 할 테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 떨어지면 뭐 생활 물가는 폭등하고요. 마이너스 9.5% 성장이니까 뭐 경제가 뭐 매우 위기인 상황에서 그런데 왜 솔레이마니를 갑자기 제거했죠? 사실 저도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왜 지금 그런 방법으로 했는지. 네. 대학원 참모들도 반대했다는 그런 보도도 일부 있던데. 예, 저도 이렇게 후속으로 나온 얘기라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정당성이나 이 제거 후의 효과 그리고 제거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얼마나 미국인이나 미국 우방국이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 네. 그러니까 전혀 오히려 긴장은 더 높아지는 네, 것 같은데요. 그래, 네. 아무런 효과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란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무슨 개인 독재도 아니고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집단 지도 체제에서 더 강성한 사람이 나올 수 네.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순간이고 그리고 이란 내 이제 온건 개혁파들은 이제 아무런 말도 못할 테고 더 이상 무슨 외교력 내지는 협상 그래서 네. 국제사회 규범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분위기고요. 국민 네. 여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왜 지금 이런 것을 했느냐를 아무리 생각을 해 보면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뭐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탄핵 정부 탄핵안. 네. 그다음에 좀 또 강성 이미지를 보이고 싶었던 거. 네. 대선 앞두고 강한 네. 계속 이란에 이런 데 끌려다니지 말고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네.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또 머리를 써보면 혹시 사실 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군 정부 당국에서 한 10년 동안 이스라엘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국과 같이 진행을 해왔던 건데 네. 이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걸 쓰지 않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 폼페이오 장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이 합의, 그러니까 둘이 정말 동의를 하고 네. 약간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야.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을 썼다. 이 매몰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지금이 이 좋은 타이밍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인 그런 부서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또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준비됐으면 그걸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여쭤볼게요. 네. Last night, at my direction, the United States military successfully executed a flawless precision strike that killed the #1 terrorist anywhere in the world, Qasem Soleimani. Soleimani was plotting imminent and sinister attacks on American diplomats and military personnel, but we caught him in the act and terminated him. If Americans anywhere are threatened, we have all of those targets already fully identified, and I am ready and prepared to take whatever action is necessary. And that in particular refers to Iran. We took action last night to stop a war. 네. We did not take action to start a war. 자,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도 대놓고 이스라엘 지지하는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그냥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이고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은 정말 가장 위협적인 존재고 중동에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센터장님 언급하신 것처럼 예. 국내적으로도 탄핵안이 올라와 있는데 네. 이란과의 긴장감이 높아지면 혹시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보십니까? 일석이조 아니냐. 네.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내부의 어떤 분열을 본인에 대한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 사실은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대선인데 그 대선 가도에 흠결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 일석이조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의 탄핵 스캔들을 극복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친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 하나, 네.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쳤다라는 이야기도 미국 외신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아까 정상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시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하고 여러 차례 교신이 있었다라는 네. 정황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내에서 스캔들 때문에 그래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는 여기서 맞습니다. 네. 외부의 적을 타격함으로써 이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 사실은 국내 문제가 좀 잠잠해질 수 있는 반작용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 네. 하는 추정이 음모론처럼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솔레이마니를 사살했고 이란은 즉각 입장 냈는데 핵 합의에서 완전히 이제 사실상 백지화돼 가고 있던 핵 합의에서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우라늄 농축 우리 다시 할게요. 이런 뜻이죠. 핵무기 계속 만들게요. 네네, 맞습니다.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맞습니다. 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기는 어렵죠. 핵무기를 만들 기술은 갖고 있지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네. 핵탄두 말고 ICBM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미사일도 갖고 있고 탄두도 만들 수 있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물론 친미 국가인 사우디도 있지만 사우디랑 싸울 것 같지는 않고 이란이 매우 위협적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협적인 존재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두 나라 사이에 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는 네. 말씀하셨듯이 고강도 제재에 시달려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전쟁을 한다면 어쨌든 전쟁은 자기도 피해를 입겠지만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랑 싸움을 할 경우 당연히 미국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보다도 높겠지만 싸우지는 않을 테고요. 네. 대신 잃을 게 적은 나라들이 잃을 게 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이 비대칭적인 전쟁이죠. 네. 해킹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요. 해킹 공격이요. 네. 이란의 뭐 대이스라엘, 대사우디, 네. 대UAE, 대미를 상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테고 전면전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3%나 치솟았던데 센터장님 보시기에 아직 그게 중동전으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약하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네. 전면전이 일어났을 경우 이란이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굉장히 지리하게 소규모로 저강도로 네. 자신들의 대리 조직들 프록시를 이용해서 굉장히 소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오래도록 지리하게 자신들의 적을 괴롭히는 그런 비전통적인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너무 무리수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미국이 드론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 지켜보고 있다가 때려버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일단은 전문가들은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 것이고 지금 느끼는 공포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5일까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6일에 이르러서 이제 러시아, 이제 중국 입을 빗대서 이제 이 규탄하는 내용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표를 설정하고 타격하는데 2분 30초라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그 타격 요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 있고 압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텐데 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떡하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긴장 국면이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쉽게 예. 질문드리자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물론 사실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 네. 야, 미국은 역시 못 믿고 위험한 나라구나 예.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함부로 대응했다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런데 생각도 할 수 있고 지금 아까 네. 사용된 닌자 폭탄을 실어서 정밀 타격을 한 이게 요인 네. 암살용 드론 이렇게 불리는데 제너럴 아토믹사의 MQ-9이 네. 리퍼라는 이름인데 주한미군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반도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쓰려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위축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좀 놀란 건 지금 이 시간에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를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동이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아,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네. 이제 논평이 이제 네. 북한 매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북한은 이거를 양면적 가능성을 놓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센터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도 트럼프에게도 레드라인이 있구나를 알았지만 어쨌든 자기는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지금 큰 소리를 쳐놓은 상태니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그게 엉뚱하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 레드라인 당장은 저희가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장지영 센터장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